그랬을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궁합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마 당대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해결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힘들어요. 그 사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을 또 다 맞춰야 돼요. 대운이 좋게 흘러가나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사주를 15명을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국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월, 2월, 3월 그래서 월별 운세를 따져서 누가 조금 더 유리할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윤 대통령, 윤심이 어디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알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궁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장제원 의원, 권성동, 그다음에 이제 김장연대 해갖고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김장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이건 내가 꼭 이제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는 항상 가장 쉽게 말해서 책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어떤 결정적인 의견을 물어볼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이제 책사기 때문에 꼭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궁합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마 당대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경원 의원하고 사실은 궁합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뽑아왔는데 한동훈 검사장, 그 다음에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있는데 사실은 궁합이 다 그렇게 썩 윤 대통령하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일 궁합이 조금 안 좋은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제일 궁합이 안 좋은데, 요번에 출산 그걸로 해서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나경원 의원 사주를 조금 제가 제일 먼저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풀어봤지만 달별로 한번 오늘은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불로 태어난 사주예요. 불로 태어났는데 이 나무가 좀 적고 땅이 있고 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항상 이 물이 들어올 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은 달로 봤을 때는 지금 임자 개축으로 흘러가요. 임자 개축. 임자 개축이라는 건 눈보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이 2월 4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4일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천간에 목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막바로, 비가 오게 되면 막바로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 친구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편이고 직장이고 윗사람이고, 또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제 이게 관재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천간에 이 목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가 개묘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물이 들어와도 천간에 2월 4일이 넘어가게 되면 갑인이 돼요. 갑인. 갑인이라는 건 둘 다 나무에 천간하고 지지에 나무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역학에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살인상생, 상생, 나한테 나쁜 게 왔는데 나무가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시기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2월 4일, 그러니까 입춘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가끔 이런 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올해 1월 8일 날 났는데 왜 범띠냐? 근데 양력으로 2월 4일이 넘어야지 해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접입일 기준으로 해서 입춘, 접입일에서 접입 시간이 넘어가야만이 토끼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이 넘어가야 되면 개묘년이 오면서 이번 운이 좋게 2월 4일부터 4월 쉽게 말해서 5일까지는 이 천간에 나무가 들어와요. 갑인 을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보라같이 더라도 이 목만 있으면, 천간에 갑목하고 이 임목이 있으면 살인상생이 돼요. 물이 들어왔을 때도 수생목, 목생화 되기 때문에 불이 살아나서 이 물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하나 있죠.
오늘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머리 식히러 이제 장문에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비가 오는데 이제 떠난다. 제가 볼 때는 잘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좀 떠나 있으면 그동안은 사실은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정책, 사실 출산 정책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운이 이제 이 눈보라가 치니까 이 불이 꺼지려고 어떤 부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다음 달부터 운이 좋으니까 그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요번 선거는 사실 책임당원 선거예요. 국민 뭐 여론 이게 아니라 책임 당원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이 윤심이 결정적인 시기에서, 그것도 이제 아마 2월 4일이 지나야 될 거예요. 2월 4일에 이 나무가 들어와야 관운이 생기면서 목생화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보겠죠. 그럴 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궁합이 제일 좋은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또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그걸 풀어봐 드릴게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림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제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는 지금 땅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물은 조금 있는데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햇볕은 아랫사람이에요. 진로, 사업체운이고. 그러면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마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지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금이 들어올 때 제일 좋고 물이 들어올 때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궁합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에서. 이게 사실 이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궁합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 대통령은 궁합이 나빠서 별로 저거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굉장히 좋게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권성동한테도 물어보고 뭐 장지원한테도 물어보고, 야 당대표가 누가 돼야 이 성공적인, 지금 그렇잖아요. 문재인이가 완전히 싸들러 놓은 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산에서 완전히 고래등 같은 집 져놓고, 아방궁 같은 집 져놓고 완전히 수용 기르고 완전히 신선 노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임대차 3법 할 때 하도 제가, 이건 나중에 작년에 제가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피눈물 흘릴 법이다. 부동산법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게 서민들만 피눈물 내게 하는 거야 아니라 또 국민 세금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 보증보험,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하게 요즘 뭐 이게 부동산 뭐 빌라왕 죽어가지고 뭐 보증보험에서 돈을 못 해준다 뭐 한다. 그럼 보증보험이 부실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뭐 30조인가 50조인가 또 이 보증보험에다 투입하는데 그게 다 국민의 혈세예요. 피 같은 돈이 또 누구 때문에? 원인 제공은 사실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 임대차 3법 만들고 부동산 지가 조작,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지가 막 올려놓고 또 은행이자 싸니까 막 갭 투자를 하고 돈 한 푼 없이 막 집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만 들면 그냥 안심이다 그러고 무조건 다 보증보험 들으면 떼어보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다 해준 거예요. 그건 개인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법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해이해지는 거야. 원래 집이라는 건 전세라는 건 내 재산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에 진짜 다 벌었던 걸 다 투자하는 가장 큰 재산인데, 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대출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확정일자 넣어놓고, 이건 어쨌든 민사적인, 개인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보험만 들어놓으면은 다 안심이다 그러고 그냥 그것도 임대차 3법에서 4년으로 늘려놓으니까는 그냥 전세가 없으니까 집값은 올라가지, 전세는 구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보고 막 그냥 빌라 같은 데를 막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죽고 나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보증보험에서는 어쨌든 돈을 다 내줘야 되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허그라든지
보증보험에 돈을 줄 때는 다 그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원인 제공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이에요. 그런 나쁜 정책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방궁 같아서 신선놀이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 추정해가지고 이 서민들 손해본 사람이 그 재산 갖고 줘야 돼요. 국민 혈세 갖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런 보증보험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다 열람하고 또 본인들도 다 알아보고, 그래서 재수가 없었고 혹시 그게 잘못되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민사적인 저거 차원이지 국가에서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말이 조금 또 딴 데로 흘러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 장관한테 윤심이 물어보겠죠. 또 혹시 당대표가 되면,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발목 꺾기로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막 그냥 법을 만드는 건 자꾸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어떤 그 정가사분 범죄자가 대통령인지 그 예산을 막 다 올려놓고, 그리고 한마디만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사주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대본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그 TV에 나오면서 또 열받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 면담을 자꾸 안 한다고 민주당에서 아침에 또 뉴스에서 나와서 뭐 응답하라, 뭐 88 뭐 응답이에요. 응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은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범죄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해명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무원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대표 만났는데 이것도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부 머리 나쁜 공무원들 때문에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일부 경찰 또 일부 검찰에서 혹시 야 이거 뭐야? 또 이거 수사하면 또 이거 불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러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정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5년 단임제예요. 선거 끝나면 정적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5년 딱 끝나면 다시 선거에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무슨 정적이냐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했다는 거야. 어떤 수사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봐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문재인이 어떤 양해탈을 쓰고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통계 조작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또 감추려고 또 한 번 권력을 쥐려고 포퓰리즘에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놨어요. 군대를 당나라 군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양산에 가서 신선놀이하고 있어요. 다 재산 압수해야 돼요. 재산 다 압수하고 지금 서민들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거 다 줘야 돼. 그 재산을 다 논아줘야 돼. 악법을 만드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통치행위 아니에요. 자기네들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정치가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정치라는 건, 나라라는 거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미래? 예를 들어서 또다시 그런 무능력하고 예를 들어서 이 남 속이기 좋아하고, 왜 제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거짓이 없잖아. 일단 경기가 나쁘면 경기 나쁘다. 정말 경기 나쁘니까 나 외국 나가서 어떻게든지 돈 버는 외교를 하겠다. 솔직하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하도 5년 동안 국민 속이고자 저는 다 알았거든요. 국민을 속이는 거를.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그런 좌파 정권의 이 정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2년 전 총선 끝났을 때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정말 자격 없는 국회, 진짜 머리에 꼭 꽂고 있는 수진인가 뭔가 하는 청문회 때 술이 덜 챘는지 술이 덜 깼는지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는 했었는데 저게 판사인지 하는 그런 국회의원한테 나경원 의원이 떨어졌어요. 이 나라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구나. 무조건 어떤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검찰에 이재명 조카 딱 나가는데 나는 무슨 조폭들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뒤에 43명 대동을 하고 그것도 한 100m, 200m 전에서 내려오면서 손 흔들고 이게 피의자인지 피해자에서 조사받는 건지 뭐 조폭 출정식을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곰곰이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진짜 자격은 없어도 그래도 대학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머리도 다 있는 사람들이 왜 저를 뒤에 서갖고 저렇게 따라다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43명이 거기 갔는데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43개 정도 돼요. 거기는 뭐 공천만 안 무조건 돼. 그 동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든 뭐 하든 그냥 민주당이고 저 이재명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지역이 있어서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지역만 공천만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거는 거의 100%예요. 90%도 아니야, 100%야. 그러니까 저렇게 그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바뀌고 뭐 제3자 뇌물 뭐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저 이낙연 후보 성남의 그 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한테 소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성남시장 정말 대단해. 기업 유치하고 뭐 대장동 뭐 하고 그게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 불법적인 걸 행동을 하면서 그 최대 피해자는 사실 이낙연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최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사주 풀면서도 좀 답답한 게 있을 때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전투력도 약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있는지.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을 좋아해요. 지금 사실 책임 당원들도 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좋아하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입김이 세요. 책 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오늘 뭐 비 맞고 좀 어디 좀 잠깐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2월 4일까지는 굉장히 운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게 반전이 안 된다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2월 4일 넘어서 딱 윤 대통령이 이건 뭐 김기현 부부도 밥을 먹었고 전제해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초대받았으니까 밥을 먹었고 이건 나경원 부부는 또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 한동훈 검사장이 형평성을 위해서 같이 먹어야죠. 또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지지율도 이제 1순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밥 먹으면 이게 다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관저 들어가서 밥 먹으면은 대통령실하고 그게 이제 2월 4일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제가 이제 이 두 사람도 사주를 풀어봤는데 이 두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왜 제가 당대표 쪽에서는 조금 멀어지냐면 이 사주가 사실은 이 안철수나 사실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무가 많아요. 제 이제 1탄, 2탄, 3탄 해갖고 제가 사주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제 걸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그러면 나무가 막 자라면 이 땅이 들어오거나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한데 2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올해는 신기하게 묶어서 갑인 을묘로 흘러가요. 둘 다 이게 2달 동안 계속 나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져요. 제일 운이 나쁜 달에 지금 당대표 선거를 치를 거다. 근데 김기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작고 지하수가 작아요. 제가 이제 풀어봤지만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번 달은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물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2월 4일까지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은 사실 김기현 의원이 제일 좋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막 활동도 하고. 근데 2월 4일이 넘어가게 되면 두 분 다 나무가 막 들어오면 이 땅이 다 갈라져요. 관운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를 피튀게 싸우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보면 재밌는 게 이 항상 이 사주에서는 둘 다 땅이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무가 없는 책임당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나무가 없는 책임당원. 오행 중에서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이 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한 20명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철수도 좋아하고 김기현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표가 갈리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나경원 의원은 좋아하는 사람이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표는 논아갖게 된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조금 변수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이쪽을 밀어주거나 이쪽을 밀어주게 되면 또 판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 달에. 또 날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운은 사실은 달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달에. 3월 8일 날 그 달도 좋고 일도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관저 가서 식사 한 번만 하면 게임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쨌든 뭐 차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차기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되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만약에 이건 추정이에요, 됐을 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장관을 많이 도와주겠죠. 또 같이 만약에 이제 총선을 손붙잡고 지방 유세를 하게 되면 아마 대대적인 흥행이 날 거예요. 또 잘 맞으니까. 궁합이 좋은 사람이 같이 다니면 얼마나 흥행이 되겠어요. 수도권에서도 흥행이 될 거고. 뭐 그건 제 바람이에요. 운이 또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다 보면 참 국회의원들 당대표까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좋은 날에 대체로 태어나야 되지만 또 운도 대운이 잘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참 이렇게 문의가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택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출산 문제는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출산이라는 건 그래요. 이 320조를 풀고서도 이 출산이 전혀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문재인 시절에 320조를 풀었어요. 출산 정책 때문에. 그게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근데 이 돈을 푼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는 건 아니에요. 사실 최고 공무원들이, 최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잘 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돈 준다고 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 심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심리 중에서. 자꾸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야. 자꾸 애 낳으라 그러면, 야, 내가 뭐 돈 70만 원 받고 애 낳는 게, 야, 이건 뭐야? 내가 뭐 그지도 아니고, 혹시 남들 다 안 낳는데 나만 괜히 돈 받고 이거 낳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를 갖게 돼 있어요. 돈 70만 원 없어도 난 괜히 내가 애 낳으면 남들 다 안 낳는데 내가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이게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메시지 전달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1부, 2부, 3부, 그러니까 이 교실 하나에 130명이 수업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 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문동에 살았는데, 제가 장안중학교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뚝방을 넘어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판자촌이 되게 많았어요. 중랑천 옆에. 근데 그 판자촌 요만한 데서 애들이 서너 명씩 울고 불고 막, 그 조그마한 그 판자촌 안에 그 한 집만 있는데 그냥 그 애들이 그냥 팍팍, 그 복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았을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그 판자촌 살에 애를 많이 낳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친구 집에 이제 어디 좀 가느라고 잠깐 맡겨놨어. 근데 임신해 갖고 온 거야. 이 강아지들도 그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 주인이 날 버렸나? 난 자식을 한번 낳아야겠다. 새끼를 가져야겠다. 그게 본능인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이 닥쳤을 때 자식을 낳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전두환 때 제가 살았지만, 전두환 때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두환 때 우리 복지가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들을 다 입고 그랬나? 그것도 아니잖아. 또 하나, 뭐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래서 강아지 애완견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에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한 번 가면 20-30만 원씩 깨져요, 병원 가면. 사실 강아지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애 키우는 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뭐 돈을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족관계라든지, 우리 애들하고 화목한 가정,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괜히 역효과만 나타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꾸 뭐 나라 그러면 너 자꾸 결혼해 나라 하면 더 안 낳고 싶은 거야.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사람일 때 심리를 잘 알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예를 들어서 뭐 출산율 안 올라가고 애 못 낳으면 그것도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외국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여자애들이 다 한국 남자들 다 외국 여자들하고 다 살면 어떻게 나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시집도 가고 또 애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은 이민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결혼 같은 거 단수화, 법적인 거는 건 단순화 시켜주고 이민 정책해서 잘 서류 같은 거 빨리 처리해서 그런 건 정부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사주를 보면 그래요.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택일이에요, 택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택일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힘들어요. 이 택일은 뭐냐면 사실 이름은 쉬워요. 이름은 사주라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택줄을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택줄을 딱 자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국회의원이라 이런 사주들은 오행이 그래도 다 균형 있게 그다음 대운이 잘 흘러가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면 이 택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왜 이 택일을 얘기를 하냐면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애를 한두 명 낳으니까 택일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이 택일은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택일이 제일 비싸요. 사실 이름보다 두세 배 더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 택일이라는 건 만약 2월 8일이 예정이다. 그러면 그 조산할 수가 있으니까 한 5, 6일 전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15일까지를 날짜를 다 빼야 돼요. 그 사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을 또 다 맞춰야 돼요. 대운이 좋게 흘러가나 또 이 흐름이 그 다음에 살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부모하고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사주를 15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비싼 거예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묘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2월 살면 갑인이 돼요. 이 두 개만 해도 목이 50%나 돼요. 그러면 2, 3월 달에 낳는 애들은 다 목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라는 거는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이 20%씩 골고루 있는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이 없는데 운이 대운이 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 그런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근데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 한쪽이 약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은데 나무가 또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이 땅은 쉽게 말해서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부인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건강으로는 위장 피부 이런 쪽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2월 4일 넘어서는 이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땅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15일 중에 땅하고 칼이 들어오는 날 그런 날 택일을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게 말해서 그걸 대운을 또 토금으로 흘러가는 그런 대운을 맞춰서 찍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택일. 택일 하려면 보통 3, 4일, 4, 5일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 무슨 택일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거의 밤새듯이 해야 돼요. 그걸 다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손님 하나 벌써 그냥 잠깐 보는 건 쉬워요. 15명 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5날짜를. 왜 그러냐면 이 목기가 너무 강해지면 이 목에는 또 극각살이 있고 또 이 칼이 또 없기 때문에 이 칼이라는 건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도 많고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가 될 가능성이 올 2, 3월 달에 태어난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자연분만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 때는 꼭 택일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택일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토하고 금으로 그럼 안철수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토금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사주는 토로 살았단 말이에요. 화토로. 그 운만 잘 맞춰주면 자식이 진짜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의사도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